자, 반갑습니다. 김과학입니다. 자, 오늘 14강 수업이에요. 오늘은 비가 와. 굉장히 일교차가 큰 날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디 외출할 때 꼭 손소독, 마스크 꼭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자신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피해 주지 않는 그런 배려심 깊은 우리 예화인이 되도록 합시다. 광석이 근황을 전하자면요. 우리 광석이 요새 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모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지인이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지금 요만한 애기인데 귀여워 죽겠어. 고양이 중에 길고양이 중에 검은색, 흰색, 갈색 섞여 있는 애 본 적 있어? 걔네는 거의 다 암컷이에요. 신기하지? 거의 다 암컷인 이유는 그 털 색깔의 유전자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X 염색체에 들어있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속염색체가 X, X고 남자는 X, Y. 기억나?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XX 염색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암컷만 이렇게 삼색을 띌 수가 있고 정말 희귀한 경우에 수컷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애들은 길고양이는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삼색 고양이 이름은 꿀이에요. 꿀이. 지금 지인이 임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을 가려고 하는데 입양이 안 되면 데려올까도 생각 중이고 광석이 여동생 좀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광석이 영상 보고 꿀이 영상 보고 수업 진행해 봅시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62쪽부터 할 거예요. 62쪽. 자, 62쪽의 메뉴에 보면은 탄소화합물에서 발견되는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나와요. 저번 시간에 광석이 친구, 그 표범 같은 거 기억나?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는 것 중에 유기물이 있는데 그 유기물들은 다 무슨 화합물이더라? 탄소 화합물이더라. 그래서 생명체에서는 산소 다음에 많았던 원소가 뭐였어? 탄소였지, 그지? 그래서 오늘은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먼저 밑줄 치시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지질은 우리가 지방이라고 한다 했었지, 그지? 그래서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고분자 물질 거기까지 밑줄 쳐놓고 고분자라는 거는 고가 높을 고자인데 무거운 거 라고 보시면 돼. 혹은 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무거운 물질들은 무슨 화합물이냐면 밑에다 박스 여기다 박스 탄소 화합물이더라. 탄소 화합물이더라. 그럼 이게 탄소 화합물인데 왜 탄소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죠. 하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탄소였을까에 대한 거는 그 밑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한번 밑줄.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탄소 원자 1개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전 시간에 배웠었잖아. 원자가 전자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야. 원자과 전자라는 거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했었더라. 근데 이 탄소 리베 비키잖아, 그치? 몇 번이야? 6번이야.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6번이면은 양성자 몇 개 있고 6개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있어? 4개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이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주로 많이 쓰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밑에 한번 그림을 봅시다. 자, 그림 1-32요. 탄소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였어.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온에 대해서 알아볼 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까지만 알아봤었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까지만 알아봤었단 말이야. 4 플러스는 봤었어, 안 봤었어? 안 봤었어. 그걸 왜 안 봤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요 탄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야. 4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4개 얻어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전자 4개를 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근데 4개 똑같으니까 이온을 잘 형성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온 결합은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합을 하게 되냐면 공유 결합을 하게 돼. 공유 결합. 이 공유 결합이라는 게 전자를 뭐 하는 거였어? 공유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 수소와 탄소가 결합한다고 했을 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1개였어. 얘가 전자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해. 그러면 저 탄소 원자랑 협상을 하는 거야. 이거 1개에 네 거 해. 그럼 네 거 그거 내 거 하자.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에 이 수소 원자라고 해봅시다. 얘가 수소 거면은 요 하나는 탄소 거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얘는 원자과 전자를 꽉 채운 거지. 같은 방식으로 얘라고 가정해봐요. 내 전자 네 거 해. 네 거 내 거 하자. 얘가 수소 원자의 전자라고 하고 얘를 탄소 원자의 전자라고 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얘는 수소 원자의 전자, 얘는 탄소 원자의 전자 공유해버렸고 그 다음에 얘는 탄소 원자의 전자, 그 다음에 얘는 수소 원자의 전자라고 했을 때 빨간색이 수소였나? 어쨌든 수소 원자의 전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의 전자라고 했을 때 이 탄소 하나는 최대 수소 원자 몇 개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4개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최대 4개가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냐면 원자에 따라서 몇 개도 결합이 가능하냐면 다른 원자와 3개와도 결합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원자 2개와도 결합이 가능한 거고 다른 원자 1개와도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4개와 결합하는 요 수소 원자 4개와 결합하는 걸 뭐라고 써 있어? 메테인 분자라고 써 있지, 그지? C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소 H가 4개 있다 해서 메테인은 CH4라고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요 2개 결합하는 거 뭐가 있었냐면은 CO2 있었어요. CO2. 탄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2개 결합하는 뭐 이런 물질들.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개도 결합할 수 있고 최소 1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단 말이야. 다른 원소들과. 그러면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4개도 결합할 수 있고 다른 거 3개랑도 결합할 수 있고 다른 거 2개랑도 결합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생명체라는 거는 단순하게 먹고 싸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지? 우리가 움직이려고만 해도 뇌에서 근육 쪽으로 명령을 내리고 뭐 이런 신경작용이나 혹은 뭐 호르몬 같은 거 그런 작용을 할 때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다양한 화학 물질이 필요한 거야. 다양한 화학 물질을 만들 때 이 탄소가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지. 다시요. 탄소가 생명체에서 2번째로 많은 이유는 최대 몇 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개와 결합한다? 몇 개도 가능하다? 다른 원자 3개와도 결합 가능하고 2개와도 결합 가능하고 1개와도 결합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탄소가 생명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소가 생명체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이유더라. 그래서 아까 그 전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아까 밑줄 쳤던 거 여기 밑줄 쳤던 거 한번 볼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오케이. 그다음에 탄소 원자는 최대 몇 개의 다른 원자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더라. 몇 개도 가능하다. 3개도 가능하고 2개도 가능하고 다른 원자 1개랑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63쪽이요. 자, 63쪽에 보면은, 그림 1-33을 볼 거예요. 그림 1-33. 아까는, 몇 개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봤던 거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 검은 게 탄소야, 탄소. 탄소끼리는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들,
뭐 굳이 뭐 이 모양이 어떤 거다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이런 모양들이 있구나만 봐두시면 돼. 첫 번째 사슬 모양. 우리 어제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단사슬 구조,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광물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슬 모양 쭉 사슬처럼 나와 있다 해서 사슬 모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사슬에서 이렇게 얘가 나뭇가지처럼 하나가 삐져나왔다고 해서 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육각형의 고리를 이룬 모양이더라. 물질에 따라서 오각형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중결합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탄소와 탄소끼리 여기 길이 몇 개냐면 한 개야, 한 개. 결합 한 개. 근데 이 이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지금 결합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한 번에 결합했다. 이중으로 결합했다 해서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합한 게 몇 개야? 세 개야. 그래서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는 탄소끼리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탄소 자체 하나하나가 최대 몇 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4개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면서 뭐 다른 거 결합한 거, 이런 모양이면서 다른 거 결합한 거, 이런 모양이면서 다른 거 결합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야. 전혀 종교적인 이런 걸로 나한테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진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이 탄소가 굉장히 유리했더라. 그래서 생명체들이 이거를 채용을 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1-34 보시면은 탄소화합물 구조에 다양한 예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나와 있지. 첫 번째 지방 분자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 지질이라고도 불러도 됩니다. 저 검은색이 탄소야. 탄소.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산소고 하얀색은 수소야. 지방 같은 경우에 저 포도알처럼 검은색이 쭉쭉쭉, 그러니까 탄소가 쭉쭉쭉쭉 연결이 돼 있지, 그지? 근데 이 지방 분자가 요 탄소 길이가 요게 탄소 길이라기보다는 탄소의 개수가 14개일 때, 16개일 때, 18개일 때, 다양한 개수일 때 다 이름이 달라요. 다 성질이 다른 거야. 그 정도로 탄소화합물은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결합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포도당 같은 경우에 탄소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육각형 모양, 이런 고리 모양을 이루기도 하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밑줄 쳐놓으세요.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더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른다고 했었던 거야.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웬만하면 안 해요. 탄소를 중심으로 여기다 밑줄 다른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여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더라 되어 있는 겁니다.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다른 원자들 최대 몇 개까지, 4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탄소끼리 결합을 할 때 다양한 모양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 생명체가 이거를 선택을 했더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다음에 많았던 원소가 뭐였던 거야? 탄소였던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65쪽이요. 65쪽.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 탄소화합물이야. 근데 우리 몸에 탄소화합물만 있나? 아니지. 제일 많은 건 뭐야? 물이야, 물. 물의 화학식이 뭐였어요? H2O였잖아. H2O에 HO만 있으니까 탄소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탄소화합물만 있는 건 아니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대략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단 여기다 한번 밑줄 쳐봅시다. 두 번째 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물, 무기염류 밑줄 쳐놓으시고 물은 잘 알겠지, 그지? 우리 몸에 있는 물은 대부분 무슨 상태로 있지? P 상태로 있죠. P 상태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이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칼륨, 나트륨 같은 게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조절작용이 조금 떨어지게 돼.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장염입니다. 장염. 그래서 장염 걸리면 무슨 음료 많이 먹으라 그래? 이온 음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지? 이온을?
보충해 주려고. 그래서 무기염료는 대부분 이온들이고 다른 종류들도 있더라.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지질과 같이 크고 복잡한 탄소화합물도 있더라. 우리 탄소화물에 대해서는 쭉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물입니다. 물,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더라. 비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을 거야. 비열이라는 건 뭐였냐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다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더라, 이렇게 배웠었던 거야.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올라간다 했어? 안 올라간다 했어? 안 올라간다 했어.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는 여기가 여기가 더 온도가 막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뭐 남동풍, 북서풍, 뭐 계절풍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비열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서 상관없어. 우리 이것만 기억하자. 비열이 크면요, 비열이 크면 온도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야. 다시. 온도 올리기? 이렇게 쓰지 말고, 온도 변화가 어려움이라고 써봅시다. 다시요.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어려워. 다시.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어려워. 근데 우리 몸의 대부분 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우리 몸은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우리의 정상 체온 범위가 몇 도야? 36.5도에서 5도씨에서 37.5도씨잖아요. 여기에서 이 정상 범위에서 1도만 올라가도 바로 병원 가야 돼. 근데 숫자로만 보면 하나잖아. 1. 근데 굉장히 생명체에 위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을 피로 선택을 한 거지, 그치? 계속 뭐 선택 이런 말 나오는데 이런 거 좀 진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몸이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물의 특징이 뭔데? 비열이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무기염류, 아까 이온 같은 거라 그랬지, 그지? 여기다 밑줄.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더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대 영역서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밑줄.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 원, 밑줄 치신 다음에 탄수화물의 형태는 뭐 다양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포도당, 설탕, 녹말, 글리코젠 등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요거 중요합니다.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의 주성분. 효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계속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네, 그치? 소화효소, 기억나? 탄수화물, 녹말을 몇 당으로 바꾸는 거, 뭐였어요? 침에 있는 아밀레이즈.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 뭐였어요? 펩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효소가 주로 조절을 해주는데 그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더라. 지금 여기까지만 해둡시다. 뒤에서 더 할 거야, 효소는. 그래서 단백질은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의 주성분이더라.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근육, 항체 또 밑줄 쳐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주로 먹는 게 닭가슴살이잖아. 닭가슴살의 비율 중에 가장 높은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 키우려고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체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워주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 항체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더라.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 지질은 지방이지, 그지? 그래서 지방 우리 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있냐면 밑줄, 세포막의 성분. 세포막도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 3대 영양소와 더불어 우리 몸에 있는 유기물 중에 고분자 물질 중에 대표적인 거 여기 핵산. 핵산의 종류는 DNA와 RNA가 있다고 저번에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핵산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은 기능에 대해서만 밑줄.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관여하더라. 그래서 DNA, 우리가 엄마의 DNA를 물려받기 때문에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자, 밑에 있는 그 원형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제일 많은 거 뭐래? 물, 두 번째는 단백질, 요 두 개만 외워둡시다. 물 70%, 그 다음에 단백질 18%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오늘 66조까지만 할게. 66조.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한 물질의 형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배우는 거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핵산에 대한 건데 오늘은 단백질까지만. 그래서 일단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다 밑줄 첫 번째 줄.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더라. 단위체. 단위가 무슨 뜻이지? 우리가 주로 체중의 단위는 뭐라 그래? 킬로그램이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단위라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 혹은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작은 거.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위체가 저기 써있지, 그지?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결합하여서 형성이 되더래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들이 결합하여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단위체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중합체라고 불러요. 중합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 효소, 그 다음에 항체 등에도 많이 쓰여 있는데 여기 보면은 머리카락 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은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다 밑줄.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을 하는데 뭐로 조절을 해? 효소로 조절하는 거예요. 효소에 대한 건 뒤에서 다시 할 거야. 그래서 단백질은 이런 데 있더라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거의 다 왔다. 좀만 참자. 자, 맨 밑에 있는 그림 1-37을 보면 아까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가 결합하여서 형성이 된다고 했던 거야. 그럼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가 되냐? 저기 맨 왼쪽에 주황색 공이랑 노란색 공 나오지, 그지? 그 공이 뭐라고 써 있어?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라고 써 있지, 그지?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지 않았어?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구나. 아미노산끼리 그러면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더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더라. 그러면 이 결합을 할 때 이 결합명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펩타이드 결합이라 넣어야 돼.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보시면 되겠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는 물이 한 문자 빠져나가더라. 이것도 기억하세요. 다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 그래?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뭐가 한 문자 빠져나가? 물이 한 문자 빠져나가. 그래서 이렇게 쭉 아미노산이 이어져 있지, 그지?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써 있지, 그지?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생명과학은 안 배우니까 단백질이라고 그냥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단백질이라고 봅시다. 원래는 굉장히 다른 말이야. 근데 요거랑 비슷한 말이야. 비슷한 말.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라고도 부르는구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밑줄 치고 이제 마무리 합시다. 저 위에 보면은 밑줄 첫 번째 줄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까 뭐라 그랬게? 아미노산이라 그랬게.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한다 했지, 그지? 근데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그 단백질에서 쓰이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냐면은 여기다 박스 치세요. 생명체에 있는 아미노산은 약 20종류이다. 그래서 이 20종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르는 거야. 필수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르더라.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던 거지. 근데 그 만들어질 때 만약에 20종류잖아. 그럼 우리가 이름 뭐 글리신, 뭐 글루탐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잘 모르니까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있겠지.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그럼 어떤 A 단백질은 1번, 2번, 3번 순서였다고 해봐. 그 다음에 어떤 B 단백질은 2번, 3번, 1번이었다고 해봐. 그러면 얘네 A 단백질과 B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1, 2, 3으로 똑같아. 근데 순서가 어때? 달라. 순서가 다르면 다른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3개만 썼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제일 작은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약 100개가 결합을 해야 제일 작은 단백질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겠어. 이 20종류로. 그래서 여기다 밑줄입니다.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데, 여기다 밑줄. 아미노산의 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 종류가 달라져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방금 요거 했던 설명입니다. 이 결합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밑줄 하나 쳐놔.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 펩타이드 결합은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폴리펩타이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고요? 그냥 단백질이라고 부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밑줄 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조금 암기 위주긴 하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오늘도 PDF 파일 보면서 정리한 다음에 과제 잘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